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6월 1일 월요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6월 1일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 표본짜리 가설 검정이죠. 어쨌든 가설 검정에 대해서 평균에 대한 검정이 끝났기 때문에 평균하고 항상 세트인 비율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비율에 대한 검정을 이야기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한 동영상을 녹화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만큼 다시 이제 10장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또 안 되네.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평균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빈자리 좀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우리 비율이라는 것은 이게 나와야 될 텐데, 비율이라는 것은 이거 100번 반복했죠.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0과 1로 이루어진 트라이얼은 그 베르누이 트라이얼인데 0과 1이 평균식이나 있으려면 굉장히 데이터 많이 있어야 되니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이루잖아요. 즉 어떤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의 데이터 X는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비율을 따질 때 데이터 X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인데 그것의 평균, 이거는 표본 비율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NP이고 분산은 NP의 1-P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표본 평균의 비율이라는 것은 평균은 N분의 NP, 그래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것은 N의 제곱분의 NP 1-P여서 N분의 P의 1-P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뭐가 되게 많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이산형이고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연속형이기 때문에 연속성 수정 계수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표본 비율은 많이 뽑으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근사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많이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안 뽑아도 되는 것은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많이 안 뽑아도 우리가 표본도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그젝트 어프록시메이트죠. 정확 근사. 근데 어쨌든 그런 말 몰라도 상관없고 한번 그 PPT에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애초에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뽑아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냐면 늘 이야기하지만 NP가 5보다 크고요. N의 1-P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요 정도면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표본 비율의 평균은 이렇게 생겼고요. 표본 비율의 분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구간 추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구간 추정이 시그마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면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표본 평균에다가 그 다음에 실내 계수를 곱하고 누가 곱해지냐면은 표본 표준 편차, 말이 생각이 안 났다 갑자기. 분산 아닌 표준 편차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표본 비율에 대해서 구간 추정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P 햇 빼기 Z2분의 알파에 그 누구죠?
실내 계수는 똑같을 때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냐면은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분산이잖아요. 분산이니까 얘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오냐면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이쪽은 p 햇의 플러스 z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와야 실내 구간이 추정이 될 것인데 이 실내 구간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모집단의 p라는 비율을 몰라서 표본 비율을 뽑아서 얘네들을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내 구간의 하한과 실내 구간의 상한에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인 p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추정하고 싶은 값이 실내 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정이 되지 않아서 이 p 대신에 p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p 햇들을 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간 추정에 대한 비율에 대한 구간 추정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태가 우리가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내용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찾으려면 조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은 마찬가지로 H0는 항상 P는 P0이다. 특정한 비율이다. P는 뭐 30%이다. 뭐 P는 뭐 0.5이다. 뭐 P는 0.7이다. 뭐 P는 80%이다. 이런 것들이 H0 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늘 그렇듯이 P는 P0보다 작다던가 크다던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장이고요. 혹은 정확한 방향을 모르겠으면 P는 P0가 아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일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알파는 뭐 0.5, 즉 뭐 0.05, 알파는 0.05, 즉 5%를 하겠다던가 뭐 0.1, 즉 뭐 10%를 하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파를 결정해 놓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할 거냐면은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값이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대표본 근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Z에서 보는데 Z에 생긴 모양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뜻은 Z라는 것은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 빼기 모수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값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비율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표본 비율을 뽑았을 거잖아요. P햇 혹은 P바라고 표현하는 표본 비율을 뽑았을 거잖아요. 표본 비율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모집단에서 알고 싶은 것은 모 비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산이 그때 아까 이제 제가 썼을 때 분산이 P햇이라는 것은 즉 P바 라는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P의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n분의 P의 1 마이너스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써볼까요?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써서 그래서 P바 혹은 P햇 빼기 P의 루트 n분의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가 통계량이. 그런데 우리는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니까 지금 P는 P0다, P는 P0다, P는 P0다 이렇게 있으니까 P0가 되겠죠. 한편 표준 편차에도 모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표준 편차의 모수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는 얘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 S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P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사용하지 않고 귀무 가설 값들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비율을 검정할 때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좀 전에 공백 찾아가지고 위에서 설명을 한 실내 구간을 표현하는 실내 구간은 귀무 가설 하에서라는 그런 정확한 값이 없잖아요. 따라서 걔의 표본에서 뽑은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검정 통계량은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P바 대신에 P0라는 귀무 가설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도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P 밸류를 구하던가 아니면은 뭐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을 따져서 기각력을 따져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공장에서 LCD를 생산하는데 생산자는 불량률이 2%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소비자는 불량률이 2%보다 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지 안 큰지 검정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P는 2%이다. H0 이게 이제 우리 귀무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P는 2%보다 0.02보다 크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겠죠. 자, 두 번째 알파는 5%를 쓰겠다. 즉 0.05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둬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그 가설 검정에 대한 이론은 모두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벌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의 어프록시메이트 근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내리지? 많이 해보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는 게 일반적으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계산을 할 때는 30케이스 이상이다. 이런 이제 많이 하는 기준이 있으나 비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n의 1-p가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뭐를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제 p를 모르잖아. p라는 것은 모집단의 어떤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p 대신에 표본 비율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표본 비율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표본 400개 중에 LCD가 10개가 불량이래요. 그래서 표본 비율을 계산을 했는데 10개가 불량이 아니라 15개가 불량이었나 보죠. 그래서 400개 중에 15개를 이제 하면 이제 15 나누기 400을 하면 0.0375 정도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따라서 400 곱하기 0.0375 그 다음에 400 곱하기 1 빼기 0.0375를 계산을 해서 이게 5보다 큰지 확인을 한 후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세 번째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P바라는 혹은 P햇이라는 표본 비율에다가 빼기 지금 귀무가설에서 이야기하는 P0에다가 n분의 P0에 1-P0를 해주면 돼요. 지금 P바는 누구냐면 0.0375잖아요. 그 다음에 P0는 P는 0.02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P0는 0.0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n은 400개 뽑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Z는 0.7143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H0가 P는 0.02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H1이 P는 0.02보다 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H0에서 되게 안 생기는 거는 5%를 볼게. 이렇게 결정을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데 이제 우리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5%는 1.645잖아요. 그래서 나는 1.645보다 밀리면 기각을 할 것이고 누구를? H0를 기각을 할 것이고 1.645보다 안 밀리면은 H0를 채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각력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P-밸류로 치면 P-밸류가 5%보다 작으면 H0를 기각시키고요. P-밸류가 5%보다 크면 H0를 채택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검정 통계량을 보면 Z는 0.7143이에요. 0.7143은 지금 이 빨간 선이 기각력을 결정하는 선인데 1.645거든요. 근데 0.7143은 어느 쪽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0.7143은 이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기각력으로 보면 1.645보다 밀리면 기각을 하겠어. 혹은 P-밸류로 보면 얘보다 5%보다 작으면 우리가 H0를 기각시키겠어. 이런 건데 기각력으로 봐도 혹은 P-밸류로 봐도 모두 기각을 시키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즉 기각력을 벗어나 있죠. 기각을 시키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H0를 기각시키지 않습니다. H0를 기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H0를 채택을 한다는 거겠죠. H0를 채택을 한다는 거는 그 비율이 딱 0.02라는 그런 생산자의 그 주장을 채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불량률 0.02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할 만한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따라서 생산자의 불량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표본으로서는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H0를 기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H0를 채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은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생긴 이유를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가설은 똑같이 아랫꼬리, 똑같이 윗꼬리, 똑같이 양측 검정이고, 알파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뭐 5%로 결정하든지 10%로 결정하든지 뭐 1%로 결정하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P-밸류가 결정된 알파값보다 작으면 H0를 기각을 하고요. 기각력은 단측 검정일 때는 한쪽 방향만 보지만 정말 너무 싫은 양측 검정 정말 마음이 힘들거든요. 뭐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H0를 기각시키기가 어려워서. H0를 기각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은 H1, 즉 내 주장을 채택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양측 검정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정도로 기각력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죠. 한편 P-밸류는 막 2배씩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예제를 한번 더 볼 건데, 우리가 그냥 뭐 수업 시간이면 이거 안 볼 건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동영상 수업이니까 그냥 한번 보죠. 경기도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역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구독률이 12%는 되어야 광고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 신문의 발행을 고심하는 한 신문사에서는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만약 신문이 발행되면 구독을 할 것인지 물어서 58명이 구독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지역 신문의 구독률이 12%를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통계하는 사람들, 제가 뭐 그 얘기 했나요? 저도 회의에 엄청 많이 불려가는데, 처음에 저는 뭐 주로 제약사나 뭐 이런 데 회의를 많이 불려가는데, 이거 불려가면 처음에 이런 막 굉장히 막 그 기본 스토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기본 스토리를 잘 듣고 다음과 같은 스텝만 밟으면 돼요. 1. 가설을 설정해 봅시다. 궁금한 거는 12%를 초과할 것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0는 12%이다. 그러나 이제 12%가 딱 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소박한 통계학 입문이니까요. H0 귀무 가설은 이꼴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H0는 12%이다. H1은 이제 12%보다 넘는다. 이제 이렇게 잡겠어요. 자, 두 번째, 알파는 5% 쓰래잖아요. 그래서 알파는 5% 할게요. 세 번째,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려면 많이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표본 비율을 봐요. 400명 중에 58명이래요. 그래서 표본 비율은 400명 중에 58명, 즉 0.1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 곱하기 P바 혹은 400 곱하기 1-P바를 계산을 해서 5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이제 다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후에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P해 빼기 P
P0 지금 P0는 12% 0.12죠. 그 다음에 n분의 P0 곱하기 1 마이너스 P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P 해시 표본 비율이 0.145니까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P는 0.12니까 넣고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Z 값은 1.54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검정 통계량을 그 가설 검정 내용을 한번 볼까요? H0는 P는 0.12야, 12%야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H1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H1은 아니야, P는 0.12보다 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H0에서 이 방향으로 5% 안에 들어오는 이제 5%를 벗어나는 그런 그 값이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으로 우리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H0에서 너무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H0를 기각하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5%라는 것은 이 선으로는 1.645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Z값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1.54라고 생겼대요. Z값은 1.54라고 생겼대요. 그러면 1.54가 어떻게 생겼냐면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Z 1.54가 어떻게 생겼냐면 1.54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1.54. 즉 1.645보다 밀리면 H0를 기각하기로 했는데 1.645보다 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력으로 봤을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귀무가설 기각 못하니까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H1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립가설은 버려지겠죠. P값으로 봐도요. 이게 1.645 5%보다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 H0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도 5%보다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H0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정확한 P밸류는 어떻게 보겠어요? R이니, S니, SPSS니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1.54에 관계되는 요까지 관계되는 이 값을 우리가 표준확률 정규 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0.5, 즉 50%니까 50%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 값이 우리 P밸류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 P밸류는 6.18%랍니다. 0.0618. 6.18%는 5% 정도면 우리는 유의수준 5%면은 되게 안 벌어지는 일로 보기로 했는데 지금 관측 유의수준인 P밸류가 6.18%가 나왔으니까 H0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H0를 채택을 하는 거죠. H0를 채택을 하면 P는 0.12다 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H0를 채택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장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죠. 우리가 주장하는 H0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H1을 채택을 못해요. 그리고 H0가 채택이 된 거예요. H0라는 것은 exactly 그 비율이 12%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장이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H1을 확인을 했는데 H1이 확인이 안 됐어. 따라서 새로운 지역신문은 구독률을 12% 초과한다는 거는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그 지역신문은 참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출구조사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면 출구조사 하죠. 이 선거구에는 후보자가 딱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2명 중에 누구를 뽑았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총 765명의 출구조사를 해서 1번이 득표한 거는 407명이었대요. 1번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초과했는지 궁금한 거죠. 지금 해볼게요. 그 옛날에 제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대쪽 같은 통계학자의 어떤 그 기계를 보여주셨다는 거기에서 아마 검정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다음 볼까요? 가설은 그 사람은 50%를 그러니까 이제 여당 후보를 아마 이제 이렇게 잡았겠죠. 어쨌든 P는 50%딱 50%이다 대 H1은 P는 50%보다 넘는다. 이렇게 이제 가설 설정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가설 설정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알파는
말을 잘못했어요. 알파는 5% 잡겠죠. 0.05 잡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즉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이 뽑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표본 비율을 생각해 보면 765명입니까? 중에서 407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여기 있네요. 53.2% 그러니까 0.532 뭐 이렇게 532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은 765 곱하기 0.532, 즉 n 곱하기 p, 그 다음에 765 곱하기 1 마이너스 p,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532 해가지고 모두 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드디어 우리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P-햇이 0.532고 P0가 P0는 0.5이다, 50%이다, 딱 이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N은 765명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1.77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죠. H0는 P는 딱 50%야. 거고요. H0는. 그 다음에 H1은 아니야. P는 50%보다 커. 이게 이제 H1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죠? 알파를 5% 잡았다는 거는, 근데 말이야 5% 즉 선으로는 1.645를 넘어가면 H0하에서는, 즉 귀무가설하에서는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뽑은 표본을 뽑아서 귀무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1.77이 나온 거예요. 이제 1.77은 어디 있냐면은 1.64보다 크니까 이렇게 와야 되니까 1.77은 이쪽에 있을 거잖아요. 즉 여기 이 보라색 선보다 밀리면은 기각력으로 H0를 기각하기로 했는데, 기각력으로만 봐서도 H0보다 밀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H0가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측 유의 수준인 P로 봤을 때는 유의 수준 알파가 5%면 우리가 버리기로 했는데 지금 관측 유의 수준 P는 요만큼 있을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 선이 1.77이니까 먼저 우리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서부터 1.77까지의 이 확률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50%, 즉 0.5니까 0.5 빼기 이것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 이 확률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3.82%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한 3.82% 정도 되는데 5%면은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H0를 버리기로 했는데 3.82%나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되게 안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H0를 버리는 거예요. H0를 버렸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잖아요. 즉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잖아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우리는 이 방향, 그리고 애초의 시작을 우리는 이 방향만 보기로 했으니까 귀무가 기각됐으니까 이 방향에 있는 누가 채택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립이 채택이 돼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귀무는 버려지고 대립이 채택이 되니까 1번 후보는 당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 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두 집단 하지 않았잖아요. 한 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한 표본 뽑아가지고 하는 가설 검정을 거의 끝난 게 아니고 완전 끝났는데, 그래서 궁금한 애는 모집단에서 평균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짝인 비율이 궁금한 것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 집단이 끝났으니까 이제 두 집단 보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10장에선 다시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9장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힘든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듣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